네, 2022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드러났고 이제 책임을 따지는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게 좀 관심이 있어요. 안보 문제나 안전 문제는 think the unthinkable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허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전화를 했는데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112에서 담당관 전화를 안 받고 한 문제들을 봐서는 참 경찰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이었고 저도 그렇게 봤었는데 오늘 제 나이 또의 경찰 간부를 지내고 다 전직들이죠. 좀 대화를 좀 장시간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했더니 이제 사적인 대화니까 이것저것 경찰의 문제점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다급하게 거는 전화는 대개 119죠. 119는 소방으로 갑니다. 112는 경찰로 갑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 익숙한 긴급전화는 119 겁니다.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112보다는 119로 훨씬 더 많은 전화가 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쓰러졌고 구해야 되는 거는 소방에서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경찰도 필요하다고 봐서 112 또 전화가 갔습니다. 경찰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모든 현장에 가야 됩니다. 화재가 나면은 소방이 하지만 거기도 가야 되고 또 무슨 하여간 거의 모든 사건에 다 가죠. 현장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국민들의 신고 전화인 112를 갖고 있다는 것, 현장에 가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뭔가 엮여져야 되고 112 전화가 오게 되면 다 기록이 남으니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숙명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본 경찰청장은 이제 고향 가서 일이 다 끝났다는 그런 안도감 때문인지 캠핑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서울경찰청장도 잠들었다. 용산경찰서장도 9시 넘어갔고 저녁을 먹고 설렁탕인가 먹고 20분간 식사한 거 가지고는 오래 했다고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은 술을 먹었니 이렇게 의심을 하지만 술 좀 마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랬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왜 어떻게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112 담당하는 무슨 여경 총경도 자리에 없었다. 이게 참 독특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날 때 보게 되면 운전하는 저도 못 보고 저랑 사고를 하는 상대방도 못 보고 제3자들이 또 경적을 울려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못 봐요. 희한하게 콱 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그 전에 제가 항공기 사고를 취재해보면 비행기 조종석에는 기장, 부기장이 앉습니다. 둘이 심장이 다르고 뇌가 다른 사람을 앉혀놓은 거는 이 사람이 못 본 걸 이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한 건데 너무 집중하면은 둘이 똑같은 거 보면서 동시에 다른 걸 못 봐요. 그리고 이제 관제사가 있어서 지상에서 이 콘솔로 보면서 거기서 이제 불러주고 위험하다 불러주는데 어떻게 또 관제사도 못 봐갖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러나요? 머피의 법칙, 하일리의 법칙은 아니고 뭔지 저도 잘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런 면이 보인다라고 이제 경찰 출신 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 100몇몇 명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루는 기관이 어디냐라고 묻더라고요. 일단 구조고 살려내는 거니까 이거는 소방의 고유입니다. 소방의 업무다.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119로 전화를 걸었다. 그럼 119가 달려갈 때 질서를
길을 열어주고 하는 보조적인 업무를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한다. 이번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용산경찰서장 등을 입건하면서 동시에 용산 소방서장도 입건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구조군안의 기본 임무는 소방이 하기 때문이다. 근데 경찰은 어쨌든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있는데 할 말은 없지만 조금은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그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겠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서울 광화문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대통령실 바로 건너편이죠. 거기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4개의 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는 광화문, 경기남부청 기동대 3개는 용산, 이렇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게 되면은 이 용산을 담당하는 용산서장 입장에서는 모든 관심은 대통령실이 있는 전쟁기념관 시위에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끝난 시간은 8시, 해산하고 9시쯤 됐겠죠. 그때쯤에 용산서장은 이제 식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늦게 식사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술을 먹었니 많이 하길 떠나서 참 그날 나름대로 바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걸 마쳤다라고 해서 탁 풀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서울청에 112 담당하는 무슨 여경, 총경도 왜 자리를 비웠냐 그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시위가 가장 자기네가 담당하는 거고 하니까 그게 일단 끝나서 휴유했을 거고, 서울청장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본청장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휴가 간 상태에서 이제 좀 마음 놓고 음주를 하고 잠든 거 아니겠냐. 공교롭게도 다 주위 다니는 사람들이 방심을 했는데 그때 이태원서 참사가 터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별도의 제목으로 이태원 관광특구를 뽑은 적이 있는데, 이태원은 서울에서 최초로 지정된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건 그쪽의 상인들이 일단 중심이 돼서 하죠. 그리고 누구랑 상의하느냐? 지자체, 용산구청이랑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런 행사를 치를 때 거기서 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보조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면 소방이 들어가겠지만 그 보조로 경찰이 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 이태원 상인들은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축제 분위기 깨지니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구청에서도 이 축제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갔고, 그러면 이제 경찰은 질서 유지라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모여들기 전까지는 어떤 요청이 없으니까 크게 준비를 안 한 것 같다. 이것도 참 희한한, 전부 다 이게 놓쳤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밤늦게까지 용산에 시위가 있었고, 그거는 경찰이 주임무니까 경찰 수뇌부는 그쪽으로 주로 관심이 갔는데, 이 시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태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이 사고의 책임을 거기 온 사람들끼리 엉켜서 됐고, 그 골목길이 왜 좁아졌느냐,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따지면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되겠느냐? 특구의 상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용산구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을 경찰에 묻는 거는 좀 그렇다. 그들의 요구도 있었고, 축제에 대해서 경찰이 오게 되면 분위기 깨지니까. 근데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많은 119 신고가 들어갔고, 또 그 전에도 112 신고가 있었고, 사고 날 것 같다는 예고적인 신고도 있었는데, 그럼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경찰이 이걸 띄워냈느냐? 그 부분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라도 가서 질서 유지를 했으면 되는데, 워낙 많은 관심이 용산 대통령실에 쏠려있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는 그건 할 말이 없고, 또 그쪽으로 주로 군에서는 병력이고 경찰은 경력입니다. 가 있다 보니까 못했다. 그건 핑계고, 어쨌든 그 신고가 있는데 처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쪽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119가 이제 집중적으로 출동을 하죠. 그때 경찰이 가서 길을 열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용산서장에 대해서 이분이 뭐 출생지가 전남 한평이라고 하면서 뭐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다, 문재인 정권에서 용산서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사람이다, 알받게 했다라고 몰아치는데, 그리고 그 112 담당하는 여자 총경도 호남 사람이다 갖고 막 씹어대는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청장하고 본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경찰이 그런 출생지에 따라서 그렇게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그분들의 관심은 대통령실에서 주변에서 있었던 그 시위에 더 가 있었던 거고, 시위가 끝나면서 동시에 휴하고 마음 놓고 있는 사이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원활하게 대처를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용산서장이 밥을 먹고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가는데 이태원 다 와갖고 차가 막 사람이 막 엉키고 있으니까 거기서 1시간을 그냥 차에서 버틴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간부시는 분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막 질서가 엉켜 있으면 본인이 경찰이니까 뛰쳐나가갖고, 아니면 뭐 무전으로라도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내렸어야 되는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경찰의 그런 움직임은 미약했으니 이게 참, 그리고 본인이 계속 차 안에 있었으니 이건 참 난감하다. 여기서는 경찰은 할 말이 없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참 아쉽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이래 선포되면은 그때부터 관할은, 사람 구하는 거는 소방이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소방서장 등이 입건되는 거는 그걸 제대로 했느냐, 적절하게 했느냐,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소방서장이 현장에서 브리핑할 때 뭐 손을 떨고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시민들은 봐주시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쪽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선포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 부서인가 하면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차관급 부서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선포되고 나서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있는데 그 임무를 보조하는 것도 역시 경찰이다. 경찰은 다 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경찰이 했었어야 되는 거는 질서 유지하고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건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국정상황실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용산서장은 전화를 안 받고 용산 112는 안 받느냐. 경찰의 얘기는 그래요. 그 정도 전화는, 대통령실에서 오는 전화는 본청이나 서울청으로 가지, 이 일선 경찰서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전화가 오게 되면 거기에 문자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입니다 하고 오게 되면 혹시 받을지 몰라도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다. 뭔지 잘 모르니까, 워낙 바쁠 때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뭐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둘러댄 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가 뭔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네끼리라면 경찰에서 보고하는 건 모를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경찰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찰한테 모든 걸 떠넘길 수는 없다. 용산구청 문제하고, 용산구청이 이 축제를 만든다는 이유로 질서 문제를 간과했다. 주체는, 그 다음에 특구의 상인들이 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지고 가자. 그리고 경찰이 어찌됐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질서 유지 못한 것에서 할 말은 없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구조하는 문제는 소방이다. 소방이 달려갔을 때 막 길을 터주고 하는 걸 경찰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건 할 말이 없지만 소방이 제대로 했느냐는 이건 별도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재난구역 선포했을 때는 국가행정안전부가 하는데, 재난관리본부, 거기가 제대로 했는지는 별도로 또 봐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지자체, 소방청,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렇게, 그 다음에 경찰, 이 4개 기관이
한 사건에 사건은 통으로 일어나는데 섹터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대표로 지금 경찰이 깨지고 있는데 가장 안 깨지고 있는 거는 행정안전부죠.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사고는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대해서 이 재난을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이 문제. 사실은 재난이 생기면은 소방청장이 전체를 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소방청장이 용산서에 요구하고 뭐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막 우선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축제를 뭐 하고 하는 거는 지자체하고 그 상인단체 그분이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거기서 미비점은 없으냐, 그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획하고 터진 다음에 이거 정리할 때는 이 4개 기관이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용산구청장이 처음에 뭐 책임 회피하다가 책임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용산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죠. 지역을 살리는 건 좋은데 안전 부분은 간과했는지. 그것까지 경찰이 책임진다 그러면, 경찰도 물론 사이드로 거두르긴 거두려야 되지만, 뭐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자 측하고 노동자 측의 싸움인데, 그게 나중에 경찰하고 노조하고의 싸움에서 경찰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측하고 노조 측의 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축제도 구청, 뭐 주체가 없다고 하지만 구청하고 특구의 상인연합,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잘못된 기획이라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경찰 책임 묻는 건 무리라는 거죠. 경찰에서는 계속 그 류미진 그 112 치안종업 상하실장,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용산서장, 서울청장, 본청장, 왜 전부 다 행사 끝난 다음에, 좌파들 시위가 끝난 다음에 딱 자리를 비웠느냐. 참, 이게 이제 맹점이죠.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다 그랬느냐. 이게 사람이 참, 사람들 터져버린 거죠. 이거는 뭐 경찰이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던 용산서장, 상황실이 아니라 1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갔던 그 112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청장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에는 뭔가 이렇게 우연적으로 낀 요소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겠지만 이 지자체하고 그 상인 문제들, 그것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이 제대로 했는지. 이 소방은 대개 사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드문데 제대로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글쎄요, 행정안전부에 상당히 큰 조직으로 있는데 저 조직은 도대체 뭘 하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인데 왜 저렇게 큰 조직이 필요하지? 막 터졌을 때 대처하는 그런 조직으로서는 왜 없지? 그건 소방과 경찰만 책임지지?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리에도 터지고 저리에도 터지니까 우리는 사건 사고의 종말 처리장이다, 뭐 그런 자조도 있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주의 라인에 있는 3사람, 4사람이 다 동시에 그렇게 됐는지 할 말도 없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think the unthinkable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각자의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이런 할로윈 축제를 한다 그러면 이 사고 문제까지도 용산구청에서 상인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었어야죠.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은 뭐 질서 같은 개념으로 먼저 보니까 그게 나왔을 겁니다. 경호실이 했으면 더 많이 철저하게 했을 거고요. 근데 축제다 보니까 이걸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보고, 용산구청장한테 결국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산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빨리는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 지원 요청한 것들이
그 부분도 한번 봐야죠. 경찰은 물론 당연히 보고. 자, 그 다음에 재난안전부문은 뭐 하느냐? 뭐 사망자로 할 거냐, 피해자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법리 해석만 하고 앉아있는데, 과연 그런 부서가 필요하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뭐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게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였느냐? think the unthinkable을 했느냐? 아니라면 저 조직은 필요 없어요. 차라리 소방청, 제가 말한 대로 해경청,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을 묶어서 그걸 전체로 묶는 하나의 장관이 있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전체를 묶어주는. 그러니까 미국도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정보의 실패를 보고 모든 정보기관끼리를 딱 묶어주는 DNI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사고 생겼을 때 너무 미묘하잖아. 요까지는 지자체, 요까지는 소방청, 요까지는 행정안전부, 여기서부터는 경찰. 근데 그 구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딱 GR. 이게 과거에는요, 국정원이 이걸 했습니다. 보안심사건을 가지고 막 터지면 되든 안 되든 국정원이 막 부처를 조정해서 했어요. 이거 소방청이 우리 일 아니에요. 그러다 하라고 밀어붙이면 경찰 일도 하고 막 나중에 입이 대빨 나오든 말든 정리를 했습니다. 세월호 때도 보게 되면은 터지고 난 다음에 해군하고 해경 간에 뭐 업무 영역 다툼부터 뭐 해갖고 막 벌어질 때 종합 통제하는 게 없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이 할 건가? 국가안보실이 하기에는 거기는 좀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못했죠. 세월호 때는 해수부 장관이 경제부처 장관이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사퇴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참 우스운 모양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 행정안전부를 지방자치에 관한 것들은 그냥 국무총리실로 옮겨버리고 그냥 국가안전부, 국민안전부로 딱 해가지고 장관이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장악해서 또다닥 지금 국정원을 문재인 정권에서 요거 못하도록 다 하고 또 경찰, 검찰 이간질 시켜놓고 다 띄워놨잖아요. 또 경찰도 뭐 국수본 띄워내놓고 뭐 띄워내고 자치경찰 띄워내고 국가경찰 띄워놓고 또 보안은 이리 옮기고 장난을 많이 쳐놔갖고 더 복잡하게 됐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요 그렇게 조직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다 합쳐놔야 됩니다. 하나의 경찰, 옛날엔 소방도 경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떨어져 나갔더라도 이걸 종합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9.11 테러 당한 다음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DNI를 만들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 자 무슨 행사를 할 때 지자체하고 상인들이 뭘 하고 구할 때는 소방이 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본리가 하고 보조적용은 경찰이 하고 이걸 종합통제를 누가 할래?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들하고 재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시스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안전부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청들을 모아놓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좀 만들었으면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모든 지휘관들이 자리를 떡 떠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think the unthinkable.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 다 끝났으면 해방감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빵 선생님도 시험 끝났으니까 하고 있는데 막 학교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시험 끝났다고 우르르 나오다가 막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수사해서 책임은 묻더라도. 그리고 구청이 안전 문제를 소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들과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